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소름 돋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사실상 우리가 아는 축구는 센터백에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격수들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 여기 하프 스페이스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게 데제레비의 축구 포메이션이에요.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포메이션이죠. 왜 이렇게 경기장을 좁게 쓰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근데 데제레비는 경기장을 실제로 이렇게 좁게 씁니다. 그래서 센터백 웹스터라든지 뭐 아니면은 덩크가 주축으로 축구를 구사했고요. 포백이 굉장히 가까이 서 있고 상대가 원톱이 나오든 투톱이 나오든 아무 상관없이요, 미드필더 둘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미드필더들이 낮은 위치에 서 있는데 그럼 상대들이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대부분의 팀들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고 축구하다 보니까 똑같이 원톱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압박의 시작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렇게 압박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 풀백들을 벌려놔서 경기장을 크게 써야 되는데 데제르비는 경기장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이 윙백들 에스투피냔을 여기까지 집어넣어요. 그리고 미드필더들을 이런 자리에 넣는데 이 미드필더들의 위치를 보시면 사실상 굉장히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윙어들 미토마랑 솔리마치가 이렇게 벌려 있어요. 그렇게 치면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랑 공격수가 필요한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소름 돋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사실상 우리가 아는 축구는 센터백에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격수들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 여기 하프 스페이스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게 데제레비의 축구 포메이션이에요.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포메이션이죠. 왜 이렇게 경기장을 좁게 쓰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근데 데제레비는 경기장을 실제로 이렇게 좁게 씁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 넣냐, 솔리마치, 미토마 1대1 능력들이 정말 뛰어난 선수들을 양쪽에 배치를 하고 이 선수들이 좁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윙어들이 여러분들 안으로 좁히게 돼요. 그리고 미드필더진들이 둘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상대 미드필더진도 좁혀 있을 수밖에 없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요. 풀백들이 얘한테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게, 풀백들이 붙는 순간 얘네들이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뛸 수가 있기 때문에 풀백들도 벌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포백은 좁힌 상태에서 사실상 웰백이라든가 메갈리스터를 막을 수 없는 위치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을 가지고 있는데 축구가 어떻게 되냐, 대부분은 여러분들 앞에 공간이 많이 있게 되면 어떻게 축구를 합니까? 치고 나가거나 빠르게 가잖아요. 근데 이 축구는 어떤 축구냐, 일단 골키퍼가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래서 천천히 굴려요. 천천히 굴리면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살짝씩 물러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6번이나 이런 애들이 뭐 할까요? 튀어나오고 싶어지겠죠. 천천히 앞으로 가다 이제 9번 선수가 공을 물러와. 그러면은 백패스를 주고 5번이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받아요. 그럼 또 9번이 이렇게 또 지나가려고 하면 더 천천히 밀어요. 천천히 밀면서 얘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오게 되면 또 패스를 해요. 천천히 밀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네 라인들이 이렇게 무르게 되면서 상대가 굉장히 낮은 지역까지 내려가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적전선부터 얘네가 안 내려가겠다고 결정을 하면 이때부터 사실 얘네가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밀다 보면 상대가 압박을 결국에는 걸 수밖에 없는 형태가 일어나요. 압박을 거는 순간 얘네들의 반응이 바로 일어나요. 아, 신호가 왔다. 얘가 갑자기 여기서 8번이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8번이 툭 튀어나올 때 11번, 예를 들어 이게 카이세도랑 뭐 그로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선수들이 툭 튀어나올 때 이 볼은 절대로 일자로 넣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만약에 일자로 넣게 된다면 이 패스는 주로 5번한테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루틴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8번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11번은 더 내려옵니다. 그럼 11번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6번 입장에서 딸려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덩크가 오른발 잘 쓰기 때문에 여기서 이 패스를 주기보다는 8번을 먹여요. 그래서 반대편 미드필드를 먹이면 얘가 뭐예요? 3자각을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들은 물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 패스를 공간에다가 리턴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로스라든가 뭐 카이세도가 들어오면서 이 패스를 여기 내려오는 웰백, 내려오는 메갈리스터를 보고 패스를 먹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국에는 공을 들고 돌아서는 장면이 나오고 메갈리스터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브라이튼을 보면 이 브라이튼이 공격을 한 번씩 할 때마다 굉장히 기대되는 공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와, 브라이튼 골 넣는 거 아니야?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수 둘이 잡아서 돌아서서 들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요 상황이 됐을 때 또 어떤 축구가 일어나냐, 미토마가 벌려있죠. 그럼 이 패스가 결국에는 미토마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미토마가 1대1 능력이 어마어마하지만 이 패스가 여기서 얘한테 들어가는 순간 에스투피냔의 역할은 뭐냐, 전진 겁나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 패스가 미토마한테 들어가는 순간 에스투피냔은 벌써 이 정도까지 가 있고요. 웰백이 여기서 패스를 준 거라고 치면 메갈리스터가 올라가고 반대편에 있는 솔리마치
스위치가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 미드필더 둘이 또 윗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카이세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토마가 1대1을 걸 때 에스투피런이 요 사이로 뒤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미토마 입장에서는 얘를 그냥 꺾어서 주면 에스투피런이 크로스로 올리는 걸 뛰어들어오면서 골을 넣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에스투피런이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이 에스투피런한테 끌려나가는 순간 미토마는 안으로 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팔 때 반대쪽에 있는 윙어가 침투를 해주면서 요 패스를 받아서 마무리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상대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상대가 압박을 시도하려고 하면 여기서 반대로 상대가 라인을 올려. 아, 얘네 라인 압박 쳐야겠다. 예, 그래서 라인을 올립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어떤 축구를 가져가냐? 그냥 미토마가 뛰어버려요. 미토마가 그냥 뛰어버리면서 이 뒷공간에 미토마한테 그냥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얘네가 맨투맨으로 물면서 압박을 나오겠다는 마음을 먹고 미친듯이 압박을 쳐버리면 굳이 빌드업을 가져가지가 않고, 사실 이 풀백보다 뒷칸에 있던 미토마 항상 붙어있지 않습니다. 뒷칸에 있어요. 그래서 공을 천천히 밀고 주고받고 하다가 몸이 딱 열렸을 때 얘네가 압박을 다 쳐버리면 웰백도 묶여있고 얘네들이 다 물려있으면 여기서 미토마가 그냥 뛰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센터백이 그냥 길게 차버려요. 그래서 미토마가 그냥 치고 들어가서 컷백 내주면서 마무리되는 장면, 요런 장면들을 또 구사해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구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말이 안 됩니다. 짧은 순간에 데제르비가 이 축구를 완성시켰다라는 게 이래서 소름이 돋는 겁니다. 여기서 덩크가 이렇게 공을 잡고 있으면 상대가 여러분들 진짜 여기까지 왔을 때도 패스를 안 해요. 여기까지 왔을 때도 패스를 진짜 안 해줘요. 그 다음에 패스를 반대로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공을 받으러 내려옵니다. 공을 받으러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6번이 끌려나올 수밖에 없죠. 11번이 끌려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덩크가 패스를 여기서 튀어나오는 운다브한테 넣어줘요. 튀어나오는 운다브한테 패스를 넣어주고, 이때 에스투피런이 올라가면서 운다브나 웰백한테 요 패스를 받습니다. 요 패스를 에스투피런이 받으면 메갈리스터 침투해주고, 여기서 크루스라든가 길모어가 한 칸 올라가주고, 그럼 여기서 또 요 패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밀고 들어가면서 미토마 출발하면 미토마 여기 1대1 놔주고, 그래서 미토마가 공 잡았을 때 상대 풀백이 또 압박하러 가면 여기서 에스투피런이 또 띄워주면서 에스투피런한테 꺾어줄 수 있는 각 만들어주고, 아니면 여기서 미토마가 들고 들어가면서 뛰어 들어가고 있는 솔리마치랑 얘네들을 상대로 오른발 가마 크로스로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마 크로스가 올리면 뛰어 들어가면서 헤딩하면 그냥 골이고. 이게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축구이긴 해요. 근데 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감독을 엄청나게 믿어야 되고요. 선수들이 실수했을 때 실수하는 걸로 뭐라고 하면 절대 이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축구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쇼킹하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축구를 여러분들 2000년생들을 주축으로 한다는 거예요. 2000년생. 그게 믿기지가 않아요. 바르디올라의 미친 빌드업, 맨시티 때도 그렇고 바르셀로나 때도 그렇고 미넨 때도 그렇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경험이 많고 정말 우승 트로피를 많이 들어본 선수들을 데리고 그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가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영입을 만들어내서 이 축구를 해요. 근데 데즈르비는 우승 DNA가 없는 애들로 이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어디를 데리고. 이게 진짜 사실 가르디올라가 놀란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 제가 놀라는 포인트도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데즈르비가 어마어마하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덩크가 예를 들어 공을 잡죠, 여러분들. 덩크가 이렇게 공을 잡으면 에스투피런이랑 카이세도가 이렇게 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가 압박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상대 윙어들이 요 길목을 막고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상대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스트라이커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요런 데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벌려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나이스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냥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한테 넣었다가 상대가 압박 나와서 넣었다가 리턴 받으면 바로 얘한테 넣고, 그러면 에스투피런 올라가면서 받고 미토마 출발하면 미토마 넣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서 얘네가 이 패스를 막기 위해서 안으로 좁혀요. 안으로 좁혀서 이렇게 결국에는 요 가운데로 들어가는 패스를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굉장히 좁혔습니다. 상대방들이 이렇게 좁혔으면 또 소름 돋는 건 여기서 에스투피런이 그냥 출발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공을 똑같이 받으러 오겠죠. 그럼 웰백이 뭐예요? 한 칸 출발을 해버려요. 상대 라인을 무르게 되겠죠. 그럼 이 패스가 에스투피런한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미토마가 내려오고 상대방이 붙으면 덩크가 미토마한테 넣어주면 미토마가 이걸 그냥 돌려칩니다. 돌려치면서 에스투피런이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경기장에서 완벽하게 실현을 해낸 감독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데즈르비 축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받고 있는 거고 어마어마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데즈르비 여러분들 스탯에 대해서 보여줄게요. 이게 패스맵 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사소올로 때 데즈르비의 패스맵,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보이시죠? 센터백이랑 오른쪽 백이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 패스를 가장 많이 주고받고요. 오른쪽 백이랑 왼쪽 백이 여러분들 벌려있질 않아요. 굉장히 좁게 서 있죠. 그 다음에 이 미드필드 둘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받다가
툭툭 해서 공격수랑 공미가 또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브라이튼의 히트맵 보이시죠? 확실해져도 이게 이제 브라이튼의 히트맵이에요. 가운데 6명의 맵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제 보이시지 않나요? 미토마랑 솔리마치 벌려놓고 카이세도랑 에스투피냔 살짝 안으로 들어와서 플레이 가져가고 안에 미드필드 4명이 박스를 만들면서 축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격수랑 공미가 굉장히 가까이 서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데제르비 부임 이후 브라이튼보다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간 팀은 맨시티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보였던 아르테타의 볼도 데제르비 부임 이후에는 말렸다라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이 그냥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축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데제르비의 빌드업 느낌인 거죠. 가까이 서 있고 미드필더 둘 가까이 서 있고 이렇게 둘 가까이 서 있고 윙어들 양쪽에 벌려 있고 풀백들 꽤나 안으로 들어와 있고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론적으로 축구에서 이게 되냐 하는 것들을 데제르비는 다 했어요. 다 증명을 했고 굉장히 강한 멤버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포터가 축구를 했을 때 이 느낌이 절대 안 났어요. 포터가 브라이튼에 있을 때 좋은 축구를 한 건 맞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잘한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압도한다는 느낌을 절대 주지 못했고요. 가장 또 소름 돋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맨시티, 바이에른 뮤니크, 바르셀로나, 데제르비. 여러분들 나폴리가 올 시즌 엄청나게 압도적인 축구를 했던 거 아시죠? 레알 마드리드도 압도적인 축구라고 PSG도 사실 그 리그에서 압도적인 축구를 하잖아요. 데제르비의 브라이튼이 4등이에요. 근데 여기서 미넨, 바르셀로나, 맨시티, 나폴리 다 리그 우승팀들이에요. PSG 리그 우승팀이고 레알도 사실 우승을 위해 싸워야 되는 팀. 이 팀들은 다 리그 우승을 위해 싸우는 팀들인데 여기 브라이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는 여러분들께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데제르비라는 감독의 매력, 이 스쿼드를 데리고 이런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감독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부분을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진짜 전술로 찍어내리기. 이래서 사실 데제르비를 다들 원하는 거고 토트넘도 데려오고 싶어 하는 부분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데제르비가 많은 영향을 받은 감독 중 하나가 누굽니까 여러분? 과르디올라, 크루이프, 비엘사 이런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압박할 때는 보면 비엘사 축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 머릿속으로 나는 내가 감독이 되면 이런 축구를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사실 현실화시켜주고 있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위르겐 클롭이 브라이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Brighton played one of the best football games this weekend I have ever seen in my life. 클롭이 자기가 살면서 본 축구 중에 가장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다. 데제르비 이강인 선수를 브라이튼에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왜 계속 겨울일 때부터 데제르비가 운영하는 이 축구팀에 이강인이 가야만 한다. 이강인이 브라이튼에 꼭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브라이튼의 이 데제르비 축구에 제가 정말 반했고 왜 반했는지에 대한 1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